법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그 돈 나중에 준호 오빠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건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그때 알았어요. 난 사람이 아니고 통장이더라고요. 내 노후자금 전부인 2억 8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6개월 동안 조금씩 조금씩 범인은 제 며느리, 공범은 제 아들, 우연히 발견한 가계부에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계좌에서 매달 이체 목표 150만 원, 강남 오피스텔 계약금, 준호동의 완료, 처음부터 계획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은행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또 이상한 거래가 감지됐습니다. 며느리가 감옥에 간 후 이번엔 아들이 직접 손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119를 불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48시간 내 수술 안 하면 위험합니다. 수술비 1,700만 원입니다. 통장엔 1,200만 원, 5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습니다. 전화 걸까 말까 한참 망설였어요. 이 아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나? 제 돈 2억 8천을 몰래 가져간 그 아들에게요.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일부 2억 8천이 사라진 밤. 밤 10시쯤 통장에 이상 거래 알림 문자가 왔습니다. 고객님, 통장에서 큰 금액이 반복 출금됐습니다. 확인해 보니 금액이 너무 커서 잠을 못 잤어요. 저는 박순자 68세입니다. 서울 변두리 아파트에서 혼자 살아요. 평생 모은 돈으로 근근히 살고 있었지요. 밤새 뒤척이다가 다음날 새벽 6시에 은행 앞으로 갔어요. 문 열기 전에라도 먼저 서 있어야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9시쯤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갔습니다. 직원에게 거래 내역을 뽑아달라고 했지요. 직원이 다시 말하더라고요. 최근 6개월 동안 총 2억 8천만 원이 빠져나갔다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종이가 길게 나왔습니다. 50만 원, 300만 원, 700만 원, 1,500만 원. 그런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강남 지점이었어요. 저는 강남에 갈 일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달려왔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과 도장이 제자리에 있었어요. 그럼 복사본을 만든 걸까요? 그때 기억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6개월 전 며느리 미영이 집에 왔던 날이요. 서재를 정리해 주겠다며 30분 동안 혼자 있었지요. 그날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만 했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야 했는데요. 전혀 몰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안 받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영아, 엄마 좀 보자. 급해. 1시간 뒤 답장이 왔어요. 바빠서 못 가요. 그 한 줄에 확신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탔어요. 아들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길게 눌렀지요.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 미영이 나왔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어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희도 사정이 있었다고요. 준호 사업 자금이 필요했어요. 급했어요. 인테리어 자영업을 하던 준호였습니다. 작년부터 일감이 줄었다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지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몰래 가져가? 미영이 차갑게 대꾸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그 돈 나중에 준호 오빠 거 되는 거잖아요. 숨이 안 쉬어졌어요. 저를 사람이 아니라 돈줄로 본 겁니다. 통장으로 본 거였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제가 물었지요. 너 알고 있었냐고요. 준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대답은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한 달 안에 돌려놔. 이건 도둑질이야. 안 갚으면 바로 신고한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핸드폰에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 표시 없음이었어요. 어머니, 2억 8천은 이미 쓴 돈이에요. 그리고 준호 오빠 명의 빚도 2천만 원 있어요. 어머니가 갚아주세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협박이었어요. 이부 가계부와 법정.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고소하겠다고 말했지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가족 사건인데 확실하냐고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뒤지다가 구석에서 수첩을 발견했어요. 미영의 가계부였습니다. 집 정리할 때 놓고 간 거였지요. 펼쳤습니다. 시어머니 통장 인출 매달 목표 150만 원. 3월까지 2천만 원. 강남 오피스텔 계약금. 준호동의 완료. 손이 떨렸어요. 즉흥이 아니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짜고 친 일이었어요.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겁니다. 며칠 뒤 출석 통지서가 며느리에게 갔어요. 미영은 조사에서 인정했습니다. 재판날이 왔습니다. 법정에 섰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건너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가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읊었어요. 시어머니 계좌에서의 몰래 돈 빼간 것을 반복했다고요. 총액 2억 8천만 원이라고요. 검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미영 측 변호사가 일어나 말했어요. 가족 부양 차원이었다고요. 속이 다 상했어요. 가족 부양이라고요? 저를 부양한 건 누구죠? 판사가 저를 봤어요. 용서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똑바로 말했어요. 없습니다. 그 돈은 제 노후자금 전부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전 돈통장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준호가 일어났어요. 판사님께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증인석에 섰지요. 준호가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아내에게 부탁했다고요. 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빼라고 시켰다고요. 제 눈이 흔들렸어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거래처들이 떨어져 나갔다고요. 빚이 쌓였다고요. 창피해서 말 못했다고요. 그때 검사가 추가 자료를 냈습니다. 피고인 김미영이 인출금 중 상당 부분을 개인 소비에 사용했다고요.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명품 매장 영수증이 보였습니다. 호텔 결제 내역도요. 해외 항공권까지 있었어요. 제가 며느리를 봤습니다. 미영아, 너 정말 그랬니? 미영이 작게 말했어요. 자기도 지쳤다고요. 판사는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신뢰를 이용해 시어머니의 마지막 노후 자금을 계획적으로 빼돌렸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였습니다. 피고인 김미영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빼돌린 돈을 전액 변제하라고 했습니다. 법정 밖에서 준호가 저를 막았어요.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다 갚겠다고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갚는다는 말, 너는 평생 했어. 난 이제 너희 없이 산다. 뒤를 보니 준호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더라고요.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이었어요. 또 이상한 거래가 감지됐다고요.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산부 심장과 500만 원.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3일 전 제 통장에서 준호 명의로 80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공동인증서가 사용됐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미영이 감옥에 간 후 이번엔 아들이 직접 손댄 겁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지요. 119를 눌렀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요. 48시간 내 수술 안 하면 위험하다고 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냐고요? 1,700만 원이라고 했어요. 통장 잔액은 1,200만 원이었습니다. 500만 원이 부족했어요.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전화 걸까 말까 한참 망설였어요. 이 아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나? 제 돈 2억 8천을 가져간 그 아들에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의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안 된다고 했어요. 집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약만 처방받고 나왔어요. 며칠 뒤 또 쓰러졌습니다. 이웃이 발견해 신고했어요. 다시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요. 연락할 가족 번호를 달라고 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비상금으로 있던 마지막 700만 원까지 더해 겨우 냈어요. 남은 돈 200만 원이었습니다. 회복 기간 내내 병실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다른 환자들은 가족이 왔습니다. 손을 잡아주고 밥을 챙겨주고 웃었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퇴원 날이었어요. 로비에서 택시를 부르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준호였어요. 수척해 보였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전 혼자 갈 수 있다고요.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매일 왔다고 했어요. 근데 면회 거절을 당했다고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가족 연락 자체를 차단했던 것을요. 준호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엄마, 이거 받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쉬운 게 아니야. 혼자 걸어갔어요. 집 앞 계단에서 다시 숨이 찼습니다. 주저앉았어요. 뒤에서 준호가 조용히 부축했습니다. 말없이 집까지 함께 걸었어요. 문 앞에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미영이랑 이혼했다고요. 애들은 자기가 키운다고요. 문을 열며 말했어요. 들어와. 차나 마시고 가. 하지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웃음은 없었어요. 차를 마시는 동안 말이 없었지요. 준호가 가고 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이게 끝일까, 시작일까 생각했어요.
며칠 뒤부터 택배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이 없었어요. 과일, 반찬, 미역국, 약이었습니다.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준호 올림. 쪽지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반찬은 버리지 못했어요. 한 달, 두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오지 않았어요. 택배만 왔습니다. 저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둘 다 서로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사부공원과 메모지. 어느 날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남자 하나가 아이 둘과 놀고 있었습니다. 준호였어요. 그는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만 보고 웃고 있었어요. 저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나? 내 아들이었는데 언제부터 남이 됐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다가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문 앞엔 또 택배가 있었어요. 이번 쪽지는 달랐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연락 주시면 기다릴게요. 그 쪽지를 버리지 않았어요.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인감도장도 새로 만들었지요.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냐고요. 제 돈은 제가 지키려고요.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가족 사진이 나왔어요. 준호 돌잔치와 초등학교 입학식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 속 준호를 쓸어봤어요. 그때는 참 좋았는데요. 사진 뒤에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준호 필체였어요. 엄마 평생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나중에 꼭 효도할게. 중학교 2학년 준호. 손이 떨렸습니다.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요? 3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어요.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버튼 위에서 한참 멈췄지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숨소리만 들었어요. 준호가 울먹였습니다. 엄마냐고 물었어요. 겨우 말했습니다. 준호야. 준호가 죄송하다고 했어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애들 데리고 와. 밥이나 먹자.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후회는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어요. 다시 상처받으면 어쩌지. 하지만 전화는 끊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왔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아들과 손주들이 서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낯설어했고 준호는 눈을 못 마주쳤어요. 집안 공기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밥을 먹었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돈은 자기가 어떻게든 갚겠다고요. 고개를 저었어요. 돈 얘긴 그만해. 그 말 이제 지겹다. 식사 후 손주들이 웃으며 방을 구경했습니다. 웃음소리를 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쓰렸어요. 오부 불완전한 오늘. 사라진 돈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아직 그대로예요. 하지만 준호는 매주 왔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손주들은 점점 할머니를 편하게 불렀어요. 어느 날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랑 싸웠냐고요? 싸웠다고 대답했어요. 그럼 화해했냐고 또 물었습니다.
한참 생각했어요. 아직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손주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아빠 착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가족은 참고 사는 거구나 싶었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준호가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봉투 안엔 300만 원이 있었어요. 매달 조금씩 갚겠다고 했습니다. 평생 걸려도 갚겠다고요. 받지 않았어요. 그 돈으로 애들 학원비 내. 준호가 울먹였습니다. 대신 약속해. 다신 거짓말하지 마.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설거지를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시는 예전 같지 않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덜 외롭다. 창밖에선 손주들이 놀고 있었어요. 준호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다 용서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완전히 포기한 것도 아니야.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여전히 적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준호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오겠다고 했어요. 잠시 멈췄습니다.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활짝 웃진 못했어요. 하지만 진짜 웃음이긴 했습니다. 손주들 사진을 봤어요. 옆에 준호 사진도 있었습니다. 사진을 만지작거리다가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아직 액자에 걸 순 없었습니다. 이게 행복일까요? 아니면 그냥 익숙함일까요? 답은 모르겠어요. 그래도 오늘은 괜찮았어요. 아직 마음 한구석은 시렸어요. 하지만 더 이상 얼어붙진 않았습니다.